안녕하십니까. 역사적 사명 기숙학원 김갑중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기반 면접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학생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주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면접을 준비할 때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전년도 기출문제를 출력해 풀어보는 정도로 면접 준비를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이것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처럼 대면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 학생부 내용을 통해 예상 질문을 만들어 보아야 합니다. 서울대 지균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대부분 학생부 내용이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중하위권 대학 면접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무엇을 질문할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예상 질문을 만들어 본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학생부 내용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고 나는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공부하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던가라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과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그러나 자신감 있게 면접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대면 면접을 전제로 기숙학원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적으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평가 요소를 고려합니다. 2024 기준으로 고3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는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번 인적사항과 2번 학적사항은 신원 확인을 위해 활용될 뿐 학생부 종합전형의 직접적 평가 요소는 아닙니다. 자소서는 폐지되었고 그리고 수상 경력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기반 면접의 주요 평가 내용은 학생부 3번 출결사항부터 10번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까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입시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역사적 사명 기숙학원 입시연구실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3번 출결 상황에서 예상 질문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3번 출결 사항은 주로 인성과 관련한 평가 요소로 활용됩니다.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1등급 대 학생들은 대부분 출결 상황에 질문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중하위권 대학 학종 면접에서 꼭 관심을 갖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게 넘어가는 것이 출결 상황에 대한 점검입니다. 공부만 하다가 고3이 되어서 학생부를 점검하다 보면 미인정 출결 상황에 당황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학생부에 기록된 출결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출결과 관련된 문제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해결 노력이 포인트입니다. 수능 공부를 하느라 바쁜 학생들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자신의 학생부를 보면서 예상 질문을 작성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출결 상황이 1학년 때 미인정 지각 2회, 2학년 때 미인정 지각 3회, 3학년 때는 개근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 면접관은 1학년과 2학년 미인정 지각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해보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추출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출결 상황이 1학년 때 개근, 2학년 때 질병결석 3인, 3학년 때 개근한 경우 면접관의 예상 질문을 추출해 보면 2학년 시기 질병결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추출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인정 지각이나 질병결석 등이 있을 경우 당시 상황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답변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인정 지각이나 결석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인식하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면접관이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입니다. 현실을 그대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노력이 관건입니다.
그것이 실패했어도 고쳐지지 않았어도 그 상황에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오랜만에 이런 예상 질문을 생각하다 보면 좀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6번 진로 희망사항에서 예상 질문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6번 진로 희망사항은 매우 심플하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로 희망사항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중 학업 태도, 학업 의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진로 역량과 관련해서 평가할 여지가 큰 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해당 학생이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와 학과 또는 학부에 입학해서 학생이 어떻게 생활하고 공부하고 싶은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종에서는 1학년 당시의 진로 희망이 2학년에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계기로 진로 희망이 변경되었으며 대학에 와서 특히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6번 진로 희망사항은 7번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과 연관되어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1학년 때 교사, 2학년 때는 문화 콘텐츠 기획자, 3학년 때는 문화 콘텐츠 제작자로 진로 희망을 가졌던 학생입니다. 면접관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1학년 교사에서 2학년 이후 문화 콘텐츠 전문가로 진로 희망을 변경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문화 콘텐츠 기획 및 제작자로서의 포부는 무엇일까요? 라는 면접관의 질문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1학년 때 컴퓨터 분야, 2학년 때 경제학 분야, 3학년 때는 경제 분야 전문가로 진로 희망을 가졌던 학생의 경우입니다. 역시 면접관의 예상 질문을 생각해보면 1학년 컴퓨터 관련 진로를 꿈꾸다가 2학년 이후 경제학으로 진로를 변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제학과 진학 후 학업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는 면접관의 질문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1학년 때 일관되고 심화되어 가는 화학 전공자로서의 진로. 2학년 때 화학에 대한 일반적 관심에서 대사공학, 화학공정을 대학에 가서 심화 연구하고 싶다고 진로 희망사항에 구체적 학업 계획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진로 희망이 기록된 학생의 경우 면접관은 이런 질문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생부 진로 희망사항에 화학공학과에서 대사공학을 전공하고 화학공정의 심화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라는 질문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고1, 고2, 고3 학년이 바뀌면서 목표와 꿈이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표와 꿈이 바뀌면서 고민의 흔적이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목표가 바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민하지 않고 그냥이요라는 말만 생각이 난다면 그 상황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부분과 자신의 욕망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는 것도 면접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7번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에서 예상 질문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7번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 학교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해서 실시하는 활동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 공동체 역량의 근거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주로 학급 임원, 학생회, 선도부, 학급 내에서의 직책, 즉 총무부장, 환경미화부장 이런 직책과 관련해서 학생의 기여도와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질문합니다. 이를 고려해서 면접 질문을 추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학년 때 학급 멀티미디어 부장, 2학년 때 학급 멀티미디어 부장, 1학기 물리원 학습위원, 2학기 물리원 학습위원, 3학년 때 학급 멀티미디어 부장, 1학기 물리2 학습위원을 했던 학생의 경우입니다. 면접관의 예상 질문을 추출해보면
3년 동안 멀티미디어 부장 활동 중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혹은 2학년, 3학년 물리학습위원을 한 이유와 인상적 활동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한 활동에 대해 수험생의 내적 성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7번 창의적 체험활동 중 동아리 활동의 예상 질문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창의적 체험활동 중 동아리 활동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 진로 역량 판단의 근거로 많이 활용됩니다. 또는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공동체 역량 측면의 평가를 위해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예상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1학년 때 과학 창의 탐구 토론반, 의약품 분리수거 관련 자율동아리, 2학년 때 과학 창의 토론반, 화학 및 신소재 관련 자율동아리, 3학년 때 과학 창의 탐구 토론반, 화학 및 신소재 관련 자율동아리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입니다. 면접관의 예상 질문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정규 동아리와 관련해서 3년 동안 과학 창의 탐구 토론반 활동 중 가장 인상적인 활동은 무엇입니까? 혹은 1학년 의약품 분리수거 동아리 활동은 의료보건 계열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왜 화학 신소재 관련 자율동아리로 변경했습니까? 그리고 2학년과 3학년 화학 및 신소재 관련 자율동아리 활동 중 자신이 기여하거나 담당했던 부분을 설명해 보십시오. 라는 질문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1학년 때 배드민턴 동아리, 사회문제 탐구, PPL 탐구 관련 자율동아리, 2학년 때 또래 상담반, 심리학 관련 자율동아리, 3학년 때 또래 상담반, 영화 속 경제현상 탐구, 즉 마케팅 전략 관련 자율동아리 등을 한 학생입니다. 면접관의 예상 질문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경영학과에 지원했는데 2학년과 3학년에 왜 다소 지원학과와 거리가 있는 또래 상담반 동아리 활동을 진행했습니까? 혹은 1학년 시기에 탐구한 사회 문제에 대해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그리고 3학년 자율동아리 활동으로 탐구했던 영화 속 마케팅 전략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십시오. 이런 예상 질문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규 동아리 활동만 서류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율 동아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역시 동아리 활동의 개수나 동아리 활동의 바뀌는 현상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때 상황에서 본인의 관심 분야, 진로 고민, 동기 등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동일한 정규 동아리를 계속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 활동 과정에서 적극성, 도전성, 심층성이 중요합니다. 사실상 일반고에서 동아리 활동 내용은 대동소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상위권은 학업 역량과 연계되어 평가가 진행되고 중하위권은 수험생의 내적 성장 또는 역할과 영향력 등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7번 창의적 체험 활동 중 진로 활동에서 예상 질문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7번 창의적 체험 활동 중 진로 활동도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중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진로 역량과 이해 정도를 평가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학생부 6번 진로 희망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면접 질문을 예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학년 때 청소년과 정치 참여 특강, 기자 초청 특강, 보건의료인 특강, 2학년 때 자신의 관심 분야인 경영학에 대해 학급 진로 발표 시간, 경영학 세부 전공 발표, 3학년 때 경제학 관련 다양한 독서, 수업 중 다른 교과와 경제학을 연계해서 조사 및 발표 활동 수행, 이러한 활동을 한 학생의 경우입니다. 면접관의 예상 질문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2학년 시기 진로 활동으로 발표한 경영학 세부 전공에 대해 설명한다면, 혹은 3학년 시기 다른 교과와 경제학을 연계해서 진행한 조사 및 발표 활동의 구체적 사례와
왜 그런 활동을 진행했는지 설명한다면 이런 예상 질문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임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시고 탁월하다, 우수하다 등의 맥락을 통해 적어 주셨다면 그 활동을 심층적으로 답변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6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8번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서 예상 질문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8번 학생부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은 학년별 학기별 성적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학년별 학기별 성적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 학업 성취도,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와 관련된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과목별로 다양한 내용이 기재 가능하기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등 모두 평가할 근거로 활용됩니다. 면접을 준비할 때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에 초점을 맞춰 질문을 추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바탕으로 한 질문 사례만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학년별 학기별 성적 중 특히 전공 관련 과목과 관련된 질문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학년 때 기술 과정은 요리에 숨겨진 화학적 원리, 통합과학은 화학과 환경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 2학년 때는 기하 벡터와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탑 모양이 쌍곡선인 이유 탐구, 화학원은 전자쌍 반발 이론을 이용한 분자 3차원 구조 이론, 3학년 때 화학 실험은 산염기 중화 적정을 응용한 유지 및 산패, 산화 방지를 위한 식품 첨가물 대체 물질 연구 등을 세특에 기록한 학생의 경우입니다. 면접관의 예상 질문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3학년 화학 실험에서 진행한 산패 및 산화 방지를 위한 식품 첨가물 대체 물질 연구의 동기 및 배경, 연구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신다면, 혹은 2학년 기하 벡터 과목에서 원자력 발전의 냉각탑 모양과 관련한 활동을 수행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예상 질문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상위권 학교의 경우 전공 관련 개념을 확인하거나 수행평가 혹은 과제 활동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이 한두 개 정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특 내용 중에서 학업 역량을 알 수 있는 과목, 자연계는 수학과 과학, 인문계는 국어와 사회 과목 세특에서 탐구 활동이 왕성했거나 우수하다는 평가가 있는 세특에 대해서는 답변을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전공 관련 교수가 참여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전공 관련 교과목에 대한 세특을 살펴보고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10번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예상 질문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10번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3학년 해당 내용은 수시평가에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1학년과 2학년 내용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의 근거가 됩니다. 분량의 제약은 있지만 정상적으로 학교 교육활동이 진행되었다면 담임교사의 관찰 및 평가의 과정으로 다양한 주제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세 가지 평가 요소로 모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각 학생별로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평가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면접 질문을 추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학년 때 학생의 기획부 차장으로 학교 자치 모델 학교 및 학생 참여 예산제 사업 중 부서별 중점 사업으로 불만 제로 건의함 관리, 소통신문 제작, 영상 제작 등 다양한 학생 자치 활동을 계획 실천, 2학년 때 학급 자율활동 수업 중 진행한 진로 발표 시간에 뇌정보학, 뇌공학, 화학과 관련성 있는 사례를 들어 발표한 점이 우수라고 기록된 학생의 경우입니다. 면접관의 예상 질문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1학년 학생의 기획부 차장으로 진행한 소통신문 제작과 관련하여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와 그 기사 작성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설명해 보십시오.
혹은 2학년 학급 자율활동 시간에 발표한 뇌정보학, 뇌공학에 관한 화학과 관련성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예상 질문을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입시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역사적 사명 기숙학원 입시연구실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